좌편에서도 우리 여기 있을 거야? 네, 괜찮아요? 네. 오케이, 좋아요. 좋은가 봐. 좋아. 그래. 그래, 좋아. 얼굴 왜 그래? 쌤이야. 이쁜 얼굴 해주세요. 우리 오늘 방송 타자. 젊은 친구들이 직장 생활 하다가 이제 암이 딱 됐을 때 어떤 것들이 되게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만약에 복귀하는 때도 되게 힘들 것 같은데 그런 경험 사례를 이야기해 주시면. 근데 보통 직장을 다니다가 암에 걸리는 경우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는 병가를 좀 쓸 수 있어요. 그런 제도들이 잘 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이라던가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병가를 쓰고 치료를 하더라도 더 이상 내가 하던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뭐 놓여지게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해서 다시 직장을 취업을 하거나 복귀를 할 때 이걸 내가 말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직장에서 면접을 봤을 때 왜 여긴 경력이 비어 있어요? 1년 2년 왜 비어 있어요? 라고 얘기할 때 암에 걸려서 암 치료를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뭐 물론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그 취업이 절실한 상황에서는 그게 쉽지가 않죠. 혹시나 내가 이 암을 밝혀서 내가 이 직장을 취업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어려움들도 있고 특히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취업도 그렇지만 결혼, 출산, 연애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에도 어려움을 많이 겪죠. 또 이제 비교적 젊은 암 경험자분, 암을 진단을 받으면요. 저는 이제 암 진단 후에 이제 항암을 했었거든요. 이제 암종에 따라서 또 항암을 하시는 분들 계시고 안 하시는 분들이지만 그 유방암 환자분들 보편적 그 표준 치료라고 하면 항암이나 수술, 방사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저 진단 당시만 하더라도 그 가입력 보존에 대한 부분은 이야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항암을 하면 그 조기 폐경이 되기 때문에 아이를 가질 수도 없는 경우도 발생하는데요. 그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고 항암이라는 치료하고 나면 이전과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항암하고 수술하고 방사선 치료가 마치면 예전에는 막 멀티플레이어로 막 일을 하셨던 분들이 저도 지금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이게 항암 그 치료에 의해서 단어가 잘 생각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일이 예전에는 그 멀티로 다 했던 일들이 자꾸 지연이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던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암 치료 이후에 다시 내가 사회로 다시 언제든지 재발될 수 있고 전이 될 수 있는데 내가 다시 일을 하는 게 맞나? 직장 복귀하는 게 맞나? 경제활동 복귀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민할 시간도 없이 너무나 젊은 나이에 진단을 받다 보니까 다시 그분들이 택배 일을 한다거나 편의점에서 일한다거나 이게 파트타임으로 풀타임 잡들이 힘들어요. 그러니까는 새로운 직업을 선택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직업 선택에 대한 불이익도 그다음에 또 어느 정도 또 너무나도 젊은 그 뭐 소아청소년 암 같은 경우는 그 학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또 직장을 구해보기도 전에 그런 암이라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하나 쉬운 게 없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이 또 이렇게 사회를 향해서 다양한 인식 개선 캠페인도 하고 계시는데 그 인식 개선 캠페인, 리셋 캠페인이라는 것도 하고 계신데 혹시 소개시켜 주실 수 있으실까요? 리셋 캠페인은 그 대한암협회와 저희가 함께 하고 있는데요. 6월 첫 주가 암경험자 그 주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세계적으로 그 주간인데 그래서 이제 다시 푸르른 나의 일상으로 해서 뭔가 암경험자의 이제 뭐 긍정적인 면, 그다음에 우리 같이 새로운 삶인 거잖아요. 리셋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고, 네, 그래서 암경험자들에게 좀 힘을 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을 개선하는 이런 캠페인들을 주로 이제 그때 6월 첫 주에는 저희가 같이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저희 박PD와 황배우에서 이제 진행하는 이제 캠페인 그 기억나는 게 건강한 암경험자 챌린지를 했어요. 네. 어떤 건가? 그러니까 챌린지 하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편견이 암경험자는 건강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편견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도 관리하면 굉장히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암을 경험했지만 건강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 먹은 거, 오늘 내가 건강하게 먹은 밥상 사진을 찍어서 올리거나 뭐 운동을 한 거를 올리거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자꾸 SNS나 이렇게 챌린지를 통해서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반응이 되게 좋으셨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어떤 편견을 없애는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이제 이렇게 우리 캠페인 통해서 진짜 암 경험자들의 인식이 변화됐구나 이런 것들을 느낀 순간. 예.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어떤 처음 뵙는 분을 만나거나 할 때 인사를 하고 어쨌든 저희가 하는 일이 이제 암 경험자를 위한 일이니까 저도 암 경험자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놀라세요 처음에. 저는 그 순간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그때 그 놀람의 이유는 저렇게 멀쩡하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 암 경험자라고? 라고 하면서 그때 그분들의 편견이 깨지는 순간이거든요. 그때가.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분 한 분을 만나면서 그럼 그분들이 암 경험자는 다 그렇지가 않구나라고 편견을 이제 바꾸게 될 거고 요즘 이제 저희 처음에 이제 활동할 때는 그런 분들이 많이 안 계셨었는데 사회적인 인식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면서 내가 암에 걸렸다, 나 이렇게 치료받고 있다 라고 이제 뭔가 오픈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졌어요.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자기 이제 투병 경험들을 나누면서 또 다른 분들과 같이 뭐 희망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거를 이제 보면 그런 약간 라떼는 안 그랬는데 그렇게 또 해주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을 갖고 온 게 아닐까 싶어요. 네. 저는 2015년도 처음에 암을 진단받았을 때는 제 주변에 그때랑은 너무 암 경험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했는데요. 그분들 역시도 없었던 게 아니었어요. 단지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었던 뿐이지 제가 암 경험자를 위한 이런 활동을 하고 나니까 예전에 그 주변에 계셨던 분들이 나도 암이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모든 암 경험자분들이 내가 암이다라고 얘기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본인이 선택하셨을 때 내가 괜찮고 불이익이 없다 내지는 뭐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냐에 따라서 이 암에 대한 거는 이야기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된다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초기만 하더라도 아까 황 대표님이 SNS에 나 암이야 라고 하는 게 그래? 라고 했는데 이제는 저희의 이제 활동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나 이제 암 진단 후에 그 투병기를 인스타나 이렇게 소셜 매체에다가 항암 머리 미는 거부터 투병하는 거 하는 것들을 다 이제 오픈해서 공개를 하시는데요. 조금 제가 바라는 거는 이런 경험에 대한 것들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나누는 건 좋긴 하지만 본인이 가지고 올리는 것 역시도 매체라 생각하시고 올바른 암 정보에 기반한 내가 어떻게 했다더라 라는 게 다 맞지는 않거든요. 나한테는 맞을 수 있지만 누구한테 맞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자제해서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 두 분 얘기 이렇게 쭉 4주 동안 들었는데요. 그 각각 두 분께 하셨던 그 암 경험이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나에게 암이란 어떤 거였다 이렇게. 나에게 암이란 처음 진단 때는 생각보다 빨리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죽음을 통해서 가치 있는 삶을 더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죽죠. 네, 죽죠. 네. 그래서 저희 삶이 살아가는 기간이 언제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하늘에서 부르면 언제든지 가야 되는데 그 사는 동안만큼은 가치 있는 삶을 조금 더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에게 암이란 그 두 번째 삶이에요. 이미 그때 진단을 받고 이제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이어졌던 삶들이 이 앞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이제 살게 된 거예요. 그때는 그냥 약간 편안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면서 그냥 살았는데 이제 뭔가 암을 한번 겪고 나니까 뭔가 내가 계속 도전을 좀 해봐야겠다. 그러니까 박 PD와 황 배우를 하면서 좀 그런 게 많았는데 저는 제가 이렇게 회사를 할 줄도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 했는데 어떻게 이런 역할이 주어지고 이걸 해내야 되는 상황들이 오고 도전하고 또 실패하고 그러다가 또 좋은 결과가 있기도 하고 이러니까 예전에 제 모습이 생각이 안 나는 그러니까 두 번째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두 분 말씀 드리면서 저한테도 되게 많이 도전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TV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
또 이렇게 암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 또 우리 손자 자녀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하면서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세움TV 이제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이런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으로 풀어가야 하나라는 고민을 가지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깨어있으신 분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세움TV 많이 사랑해 주시고 네, 계속적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좀 보여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관심을 가지고 펼쳐나가시는 그런 관심이 이렇게 사회의 편견을 좀 없애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암 경험자에 대한 편견도 역시 편견이다라고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랜 기간 암 환자의 일상회복, 사회 편견을 바꾸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요. 근데 세상은 생각보다 쉽게 변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만난 단 한 명만이라도 암 환자에 대한 인식과 편견을 개선하게 된다 그러면 알려드리면 내일은 또 더 많은 분들이 또 알고 계시더라고요. 혼자 하면 할 수는 없지만 함께 하면은 먼 길을 같이 갈 수 있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제가 투병 환경에 있을 때 네. 일로 와. 네. 그래. 얼굴이 안 보일 수 네. 아무 일도 안 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더라고요. 네, 때로는 내가 당사자인 내가 주변 사람들한테 나의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 누군가가 도와주실 수도 있더라고요. 저의 이야기를 또 누군가는 들어주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아마 그게 세움TV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세상을 바꾸는 힘은 어렵지 않고요. 일단 나 먼저 바꾸고 또 여러분과 함께 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좋은 어른분들이 많이 계시니까요. 여러분 함께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